네. 그런가? 아니, 하여튼 24명이나 볼 그게 결석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좀 낫나? 엄청 크지 않지? 오케이, 좋아요. 그럼 원래 큰 거야, 그거는. 원래 큰 거야. 근데 머리를 잘라가지고 조금 더 커 보이는 것도 있는데 수령동지 컷 뭐 해가지고 이제 아이고 헛소리 그만하고. 자, 이게 앵커링 기준점 편향. 자, 보시면 앵커링 바이어스는 묘사한다. The cognitive error, 인지 오류를 묘사한다. 근데 어떤 인지 오류냐? You make, 네가 만드는. 이거 해석되실 거고요. 자, 언제 만드냐? When you tend to give more weight, 네가 더 많은 무게,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거야. 어디에? Information, 정보에. Arriving early in a situation, 초기에 도착하는. 정보 A, B, C가 있다고 할 때 원래 이 중에 어디다가 비중을 많이 줘야 돼요? 가장 정확한 정보에 줘야 되지. 그치? 근데 가장 정확한 데 주는 대신에 A가 먼저 도착했으니까 여기다 10이라는 가산을 부여를 하고 얘는 뭐 6, 얘는 3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냥 초기에 도착했다는, 초기에 내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기다가 이걸 중요한 정보로 여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디에 비해서? compare to, 비교해서 information arriving later, 나중에 도착하는 정보에 비해서. 이게 바로 anchoring bias, 기준점 편향이다. 자, 요거 때문에 기준점이 형성된다라는 말을 결국 필자는 할 겁니다. A가 기준점이 되거든. 얘가 기준점이 되고 뒤에 정보는 얘랑 일치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틀린 정보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인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regardless of, 뭐랑 상관없이 the relative quality, 상대적인 질 또는 relevance, 관련성과는 무관하게 뭐에? of that initial information, 최초 정보에. 즉 얘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랑 상관없이 얘가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그냥 얘는 중요한 정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게 기준점 편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사실 어려운 문장 아닌데요. 저 whatever 때문에 조금 헷갈리거든. 자, 한번 해보시면 자, 저 whatever를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리고 내가 없다고 해석한 것처럼 여기 써놨거든, 실제로. 자, 일단 해석을 한다. Data is presented to you first when you start to look at a situation. Can form. 이렇게 동사 튀어나온 거 보니까 이거 앞에 명사절이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명사절로 일단 묶어주시고, 저 명사절 안에 주어가 당연히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is presented to you first. 언제? When you start to look at a situation.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네가 어떤 상황을 쳐다보기 시작할 때 네가 처음으로 직면하는 정보는, 너에게 처음 제시되는 정보는 형성할 수 있다. 기준점을. 명사절, 동사, 목적어. 괜찮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저 whatever 일단 무시한다. And it becomes significantly more challenging to alter your mental cours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가주어 진주어예요. 가주어 becomes challenging 하고 투부정사가 진주어가 되겠죠.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야. 왜? 처음에 네가 접한 정보가 이미 기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최초에 내가 접한 정보가 그 정보의 정확성이나 질과 상관없이 기준점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정보가 그 생각 바꿔주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o alter, 바꾸는 것이, 너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디로부터? away from this anchor, 이러한 기준점으로부터 너의 생각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여기까지 해석됐고, 자, 뭐보다 than it logically should be. 요 it도 가주어거든. should be 하고 나서 대동사 처리가 돼 있네요. 누가 봐도. 자, 여기 들어갈 말을 내가 그대로 써드릴게요. 여기 요 B가 생략한 표현 이겁니다. It logically should be challenging. to alter your mental course away from 어쩌고저쩌고. 요거는 똑같은 말이니까 생략. 얘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얘는 보어, 얘가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요거 하면 문제 이해한데 괜찮지? 어려움 없죠, 요거는. 자, 다시 해석해 보시면 뭐가 훨씬 어려워져?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너의 생각을 어디로부터? 기준점으로부터. 기준점 탈피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자, 뭐보다 어려워요? 기준점 탈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어려워야 되는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보다 실제로 훨씬 어렵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이야. 예상보다 어렵다. 자,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뭐 어려워야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해석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듣고 흘리시고 생각보다 어렵다까지만 써놓으시고 지금 얘기하는 건 듣고 흘리세요.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A라는 정보가 있었을 때 얘가 정확하지 않다면 사실은 정확한 B라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거 없애고 이쪽으로 생각 바꿀 수 있어야 되지. 그치? 이게 합리적인 사람의 행동이죠. 얘는 잘못된 정보였고 이건 맞는 정보이기 때문에 얘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럼 A가 아니구나. B를 수용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그치? 하지만 실제로는 얘가 이미 머릿속에서 강한 편향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쪽으로 생각 바꾸는 게 쉽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틀린 정보고 맞는 정보니까 당연히 이걸로 바꿔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 그 상황이 돼보면 쉽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 whatever를 처리할 건데 whatever 해석 보시면 알겠지만 whatever이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이 윗부분 문장이 저 위에거든. 어떤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할 때 처음 제시되는 정보는 형성할 수 있다. 기준점을. 이만큼이 명사절 주어잖아. 저 whatever 저게 복합 의문 형용사입니다. 그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시험에서 안 물어볼 거야. 복합 의문 형용사라는 걸 안 물어볼 텐데 얘는 데이터를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석상 저걸 넣고 싶잖아. 그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할 때 처음 제시된 정보가 무엇이든 간에 얘가 있으나 없으나 해석상 차이가 없죠, 사실. 이거 넣고 읽으나 빼고 읽으나 그놈이 그놈이잖아. 그래서 해석상으로 빼놨다. 다시 접근을 해보면 어떤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할 때 처음 제시된 정보가 무엇이든 간에 이는 기준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랑 처음 제시된 정보는 기준점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똑같은 말 아니야, 이거는? 별로 차이가 없는 해석이죠. 자, 그래서 문맥상 요거는 필수적인 건 아닌데 뭐 굳이 해석을 하고 싶다면 무엇이든 간에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어법적으로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저거는. 그치? 형용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 그다음 다음 문장 보시면 여기도 똑같은 형태의 whatever이 하나 있는데요. A classic example of anchoring bias in emergency medicine is tri-age bias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classic example 뭐 전형적인 예시다. 이건 문제 없을 거고 anchoring bias의 전형적인 예시는 응급의학에서 뭐다? 이거다. tri-age bias다. 그럼 저게 이제 뭔지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해주겠지. where 관계부사 나와 있으니까 얘 선행사로 잡은 거고요. where 관부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올 겁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구성이 될 거예요. 이 문장 주어를 대부분 학생들이 you로 잡거든? 그치? you로 잡고 쉽게 생겼잖아, 딱. you develop, you are given. 동사가 두 개나 있네. 그렇게 잡으면 해석이 절대로 안 돼요. 이 문장의 주어는 얘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장의 주어는 the first impression이에요. 그리고 나서 you develop or are given about a patient를 관계대명사절로 묶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tends to influence 이렇게 주어 동사를 일치시켜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해석이 된다. 안 그럼 절대로 해석이 안 돼요, 이 문장은. 여기까지 괜찮죠? 주어 동사 표시했지? 그럼 해석한다. 첫인상은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어디에? 모든 이후의 제공자들에게
이 제공자가 지금 의료 서비스 제공자잖아. 그럼 누구겠어? 의사겠지, 이게. 그치? 내가 초진하고 나서 다음에 오는 의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의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뭐가? 최초의 내 판단이. 그래서 응급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여기 있는 사례거든. 턱 통증이라고 안 적어도 돼요. 자, 턱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왔어요. 근데 간혹 이게 가슴까지 확장된대. 내가 이 환자 초진하고 나서, 내가 이제 초진 의사야. 내가 초진을 하고 나서 턱 통증이라고만 적어 놓으면 이 사람 진찰하러 어떤 의사가 내려올 것 같아요, 위에서? 치과 의사가 내려오겠지. 그치? 근데 내가 이거를 가슴 통증이라고 적어 놓으면 내과 의사가 내려오겠죠. 누가 오냐에 따라 얘가 살고 죽고가 갈릴 수도 있어요. 그치? 왜냐면 턱에서 시작해서 밑에 쪽으로 방사하는 통증이 심근경색의 증상이거든. 이거 심근경색 증상이에요. 웃지 말고 다들. 심근경색의 증상이야, 이게. 그러면 심근경색의 증상인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요것만 적어서 이 사람 치과 진료받고 그냥 진통제 받고 퇴원을 한 거예요. 이 사람 그날 집 가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치? 반면에 내가 가슴까지 통증이 확장되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는다면 애초에 내과 의사가 와서 이 사람 심전도 검사를 하겠죠. 그럼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이 첫인상이 이후에 의사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내지는 이후에 어떤 의사가 내려오는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앵커링 바이어스예요. 얘가 기준점인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적어놓느냐가 기준점이 돼서 이것 때문에 뒤에 있는 의료 서비스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석해보시면, 자, 첫인상은 어떤 첫인상? 네가 형성하는 첫인상 또는 네가 받은 첫인상, 환자에 대해서. 자, 첫인상은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의사에게. 자, 어떤 의사? Seeing that patient. 그 환자를 보는. 이 다음에 이제 의사 여러 명 와가지고 간호사랑 볼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차트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에 따라서 이 양반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이 환자를 보게 될 거다. 그치?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으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심근경색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환자를 보겠지. 근데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분명히 그냥 치과의사만 내려와가지고 아, 그냥 이거 뭐 진통제 하나 좀 드시고 퇴근하시죠. 오늘 이제 일찍 들어가 쉬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죽는 거야,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법으로 볼 게 두 개가 있어요. 해석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어법은 일단 당연히 첫 번째 요 whatever 처리를 해야겠죠. 요것도 해석상 빠져 있으니까 얘 처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 are given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결국은 명사 충돌이기 때문에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거든, 이렇게. You develop의 목적어라는 거는 너무 쉽게 할 수 있다. 이거 문제가 없지. 그렇지? 자, 근데 are given 다음에도 명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런지는 대부분 아시죠? give가 사형식이잖아. 수요 동사 give A, A에게 B를 주다. 이거 수동 변환하면 A가 주어 자리로 가고 A is given B, 직접 목적어 남죠? 이 B 자리가 이 B에 있는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 온 거야. 됐지? 이건 뭐 처리가 됐고, 저 whatever는 이제 마찬가지로 굳이 해석을 하고 싶으면 환자에 대해 처음 형성하거나 전달받은 인상이 무엇이던 간에라는 말을 뭐 집어넣어서 해석하시면 whatever까지 해석이 되는 거겠고요. 빼고 해석해도 전혀 무관하다. 그치? 이번 시험에 이 지문에서 whatever는 그렇게 대단한 출제 포인트가 안 될 겁니다. 명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법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명사 자리라면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로 시작하는 그 완전한 토픽을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얘는 애초에 형용사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문장이 안전하게 성립을 했단 말이야. 의문 형용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출제 포인트에서 조금 벗어난다. 하지만 좀 뜬금없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런 거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셔라. 자, 좋아요. 그래서 자, 가보면, 자, 예를 들어 진짜 예시야. Imagine two patients presenting for emergency care. 두 명의 환자를 한번 상상을 해봐라. 명령문 동사, 그 다음에 presenting for emergency care. 응급실에 등장한 환자 두 명을 상상을 해봐라. 턱 통증을 가지고. 근데 어떤 턱 통증이냐? That occasionally extends down to their chest. 종종 가슴까지 내려오는.
아, 저거 조심하자. 요거 presenting 있잖아. 요거 presented 돼야 될 것처럼 생겼거든. 잘 읽어보면. 근데 요거 ing를 썼어요, 필자가. ing 쓴 이유가 환자가 스스로를 응급실에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능동관계에 있다라고 보고 presenting을 쓴 거예요. 근데 요게 우리가 간단하게 해석하기는 뭔가 presented가 조금 더 적합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 분명히. 그래서 요거는 필자가 ing 썼다는 거를 그냥 기억을 해주시고 능동관계를 해석하는 것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the differences in how intake providers label the charts. 자, 뭐 어디에 있어서의 차이, 간접의 인문. how, 어떻게 intake provider, 초기 진찰 의사가 이름 붙이느냐 차트를 턱 통증 또는 흉통이라고 이름 붙이냐에 따라서 differences, 이 차이점이 create, 만들어냅니다. 기준점을. 어떤 기준점? That might result in significant differences.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들어낸다. 어디에서? How the patients are treated. 어떻게 환자가 진료받는지에 대해서. 이건 그냥 간접의 인문만 2개 보면 되죠. 이거는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지, 이거는.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턱 통증이라고 내가 써놓으면 치과 의사가 올 거라고. 그 다음에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심근경색의 그런 징조를 놓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애초에 가슴 통증이라고 써놓으면 내과 의사들이 이 사람 심근경색일 수 있겠는데라는 걸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진료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좋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 2번째 걸로 좀 가보고 자, 보자. 자, 2번째 거도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 딱 하나의 논리만 나중에 관통하면 되거든. 더 잘 기억하기 위해 뇌가 있는 방식이래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잊어버린다 라고 하네. 바로 해보자. In order for us to be able to retain valuable piece of information. 요거 교과서인가 파트 1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일 때요. 이거 목적과 결과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뭐 하기 위해, 그래서 뭐뭐 하다. 이거 2개 있다 그랬잖아? 요 위에 친구일 때, 얘일 때 우리가 이걸 in order to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사실 한번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지. 추워? 저런. 알겠어. 지금 날씨 왜 추워요? 더움. 괜찮아. 자, in order to, 요거 투부정사랑 같은 의미인데 목적일 때만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잘 알고 계시는 so as to라는 표현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투부정사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해서 의미상 주어 우리가 to be able to retain 보존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그치? 보존할 수 있기 위해서랑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냥 같은 말이잖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valuable pieces of information, 가치 있는 정보를 Our brain has to forget. 자, 우리 뇌는 잊어야 한다. In a manner. 어떤 방식, 방법으로, 이게 방식이에요. 자, 어떤 방식으로 잊어야 되느냐. That is both targeted and controlled. 자, 여기서 가능하면 색깔펜으로, 웬만하면 색깔펜 쓰라고 얘기 안 하잖아. 요거 색깔펜 표시한 것끼리 싹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논리를 도출할 거거든. 그래서 여기 targeted. 그리고 여기 controlled. 요거를 색깔로 표시를 좀 해보세요. 뇌가 정보를 그냥 삭제하는 게 아닙니다. 표적적이고 목표적이고 통제된 방식으로 정보를 삭제한다. 마지막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삭제를 하고 있는지 그 기준점이 뭔지를 살펴보면 논리가 나올 겁니다. 자, can you recall, for example, your very first day of school? 학교 첫날을 기억할 수 있는가? 당신들 할 수 있나? 학교 첫날? 당신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언제였죠? 몇 년이었지 그때가? 15년. 내가 고3이었는데 그때. 자, 어쨌든 형 고3이었는데 자, 그러면 당신들 2015년 3월 2일 기억할 수 있어요? 난 틀딱이니까 한자로 쓸게. 이날 기억나는 사람? 단 하나도 기억 안 나나요 혹시? 하나 정도는 기억나지 않나? 아마 대부분
한두 개 정도의 정보만 기억이 날걸? 이날 뭐 했는지 대부분의 정보는 사라진 상태일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옛날인가? 그럼 고등학교로 한번 바꿔보자. 당신들 성지고등학교 입학한 날이 2024년 3월 2일이죠. 이때 뭐 했는지 다 기억나요? 이때 점심 뭐 먹었는지 기억나? 아마 안 날걸? 근데 한두 개 정도는 기억이 날 거야. 처음에 그 낯선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나도 이제 고등학생이네. 아, 조졌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드는 생각들이 있잖아. 나도 이제 곧 고3이다. 나 이제 진짜 큰일 났다. 나 어떡하지? 방학 동안 적당히 놀걸.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과정은 아마 기억이 날걸? 그치? 그 한두 장면 정도는 아마 머릿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삭제되어 있는 상태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왜 그런지 보자. You most likely have one or two note for the images. 자, 너는 아마도 하나 또는 두 개 정도의 주목할 만한 장면이 떠오를 것이다. 그 다음에 예시로 such as putting your crayons and pencils into your pencil case. 뭐 필통에다가 연필이나 크레용 넣었던 거 이건 그냥 예시니까. 우린 아마 이런 건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우린 아마 이런 게 기억날걸? 교실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어색하게 달려있는 선풍기. 그치? 난 처음 봤는데 개 무섭게 생긴 담임 선생님.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뒷자리에서 그 담배 냄새 나는 그 양아치 같은 애. 약간 이런 장면들이 기억이 날 거라고 한두 개가. 이거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치? 당신들이 실제로 기억나는 그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 한두 개 정도의 이미지가 머리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머지는 다 증발했을 것이다. But that's probably the extent of the specifics. 여기 extent가 정도라는 뜻인데요. 정도보다 이거를 한계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 한계. 자, 이제 내용 중요해진다. But that's probably the 한계 of the specifics. 세부 정보의 한계일 것이다. 세부 정보는 한두 개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위에서 얘기한 하나 또는 두 개의 기억할 만한 이미지를 넌 기억하고 있잖아. 그게 내가 세부 정보로 기억하는 한계야. 얘가 한계다. Those additional details that are apparently unimportant are actively deleted. 자, 일단 주어는 additional details고 apparently unimportant. 외관상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추가적인 세부 요소들은 어떻대? 적극적으로 삭제된대.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targeted controlled 표시할 때 썼던 그 색 있죠? 그걸로 actively 부분을 표시해 놓으세요. actively.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삭제한대. 왜 색깔을 쳤는지 이제 보이죠? 이 activity가 저기 있는 targeted controlled랑 같은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삭제한다는 거는 뇌가 지울 정보들을 딱 스캔해서 골라낸 다음에 아, 이거 지워야지 하고 지워버리는 거야. 마치 우리가 파일 지우듯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지는 게 아니고 뇌가 이 정보는 필요 없겠구나. 이거 휴지통에 버려야지. 이거 삭제해야지. 표적처럼 이렇게 지워버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actively delete예요. 자, 그래서 추가적인 디테일들은 어떤 이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추가적 디테일들은 적극적으로 삭제가 된다. 너의 뇌로부터. 자, 그 다음에 더 비교급의 앞부분만 나왔어요. The more you go about. go about이 뭐 진행하다 이런 뜻이거든. 네가 진행할수록 remembering the situation. 상황을 떠올릴수록 이게 뭔 소리지? 상황을 떠올릴수록 적극적으로 삭제된다라는 건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 두 개 반대말처럼 보이잖아. 떠올리면 삭제가 안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떠올린 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을 떠올릴수록 뇌가 내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이 세부 요소는 필요가 없었네라는 걸 확정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날려버리는 거예요. 괜찮죠? 자, 이렇게 이벤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야. 근데 뇌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얘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내가 이 부분을 추론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 그럼 괜히 여기 있는 이런 디테일들을 내가 저장해둘 필요가 없겠네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를 적극적으로 지운다는 거예요. 표적적으로 지움당하는 게 여기 있는 애들이야. 그치? 상황에 대해 생각할수록 추가적 정보를 삭제한다는 거는 상황에 대해 생각할수록 나는 진짜 딱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구나.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구나 라는 거를 뇌가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부분을 삭제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the reason for this is 자, 이것에 대한 이유는 brain does not consider it valuable to remember all of the details. 이유는 뭐냐면 아래쪽으로 가볼게 이번에 자리가 없어서 the brain does not consider 가목적어 valuable 진목적어 자 뇌가 모든 디테일들을 기억하는 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아까 내가 그려준 이 사각형 있었잖아. 바깥쪽에 있는 흰 점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뇌가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모든 디테일을 기억하는 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As long as 뭐 하는 한 it is able to convey. 여기 it은 가주어가 아니고 이거 뇌예요. 자, 뇌가 전달할 수 있는 한 the main message, 주된 메시지를. 아까 그려드렸던 이 블록에서 그 노란색 박스를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한 나머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뇌가 판단을 하고 하나씩 지워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The brain actively suppresses regions. 여기 같은 색으로 actively 또 나왔네. 마지막입니다. 적극적으로 억압한다라는 뜻이죠. suppress가 여기서는 뭐 억제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떤 영역을 억제하냐 suppresses the regions responsible for 어디에 책임이 있는 insignificant or minor memory content 중요하지 않거나 마이너한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을 적극적으로 억제한대. 적극적으로 억제한다. 적극적으로 삭제한다. 표적적이고 통제된 방법으로 지운다. 다 같은 말이지. 네 개가. 그래서 같은 색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첫 번째 문장에 targeted controlled.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actively deleted. 마지막에 actively suppressed. 싹 다 같은 말. 이제 뇌가 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이다 이게. 자, 그 다음에 that tends to disturb the main memory. 이거 관계사절인데요. 일단 이렇게 가고 요거 선행사가 문맥상으로 보면 컨텐트가 될 수도 있고요. regions가 될 수도 있거든. 뭐 어느 쪽으로 가든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필자가 요거를 단수동사를 썼다는 거는 선행사 단수라는 거죠. 앞에 단수동사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컨텐트를 단수로 잡아주면 됩니다. 얘가 선행사예요.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뭐 사실 region을 잡으면 틀리냐 그건 아니거든. region도 분명히 문맥상 문제가 없거든. 근데 이제 필자가 이걸 단수로 썼으니까 선행사는 단수인 걸로 기억을 하시는 걸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의 내용이 중요하다. tends to disturb the main memory. 아, 얘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actively deleted 한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왜? 어떤 기억을 삭제하는 거야? 주된 기억을 방해하는 기억을 삭제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려놓은 사각형에서 중요한 게 여기였잖아. 얘가 중요했잖아. 괜히 이 밖에 있는 정보들 때문에 이 노란색 정보가 혼동이 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얘를 지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뇌가. 괜찮죠? 그게 적극적으로 지운다는 얘기야. 이걸 지워야 얘네를 다 이렇게 지워버려야 노란색이 유일한 정보로 남아있겠지.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니까. 가장 중요한 걸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세부 정보들을 다 지워버리는 과정이 여기서 얘기하는 actively suppress, actively delete, targeted controlled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the minor details vanish more and more. 자, 마이너한 디테일들은 점점 더 사라진다. though는 역접이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것이 결국 in turn serves to sharpen. 자, 뭐 한대? 날카롭게 한대. 선명하게 한대. 무엇을? The most important messages.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선명하게 한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밖에 있는 게 주절인 게 문맥상 괜찮아요? 이 안에 있는 게 주절인 게 문맥상 괜찮아요? 우리말로 얘기를 해보자고. 앞의 내용은 이거야. 마이너한 디테일이 삭제된다. 뒤의 내용은 중요한 정보가 잘 기억된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문장이에요? 당연히 얘가 중요한 문장 아니겠어? 그렇지? 삭제되는 결과로서 이런 효과가 달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이 do가 저기 붙어 있어야 돼요, 원래.
그게 우리한테 훨씬 납득이 되는 문장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문장 잘 왔어.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때 뇌는 계속해서 디테일을 없애지만 그 결과로서 가장 중요한 기억을 선명하게 보존해준다가 우리가 필요한 결론이잖아. 근데 지금 이 글은 거꾸로 쓴 거야. 비록 그 결과로서 메인 이벤트가 선명해지지만 마이너한 디테일들은 점점 사라진다. 이렇게 쓴 거예요. 뭐 어느 쪽으로 보던 큰 차이는 없겠지만 우리가 아마도 생각하고 있는 결론은 종속절이 저 앞인 문장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느 쪽으로 보던 큰 차이는 없어요. 결국은 이게 원인이고 얘가 결과가 된 겁니다. 다들 사라져서 마이너한 디테일이 사라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선명하게 기억이 됐다라고 그냥 이해를 해버리시면 되겠어요. 조금 특이하게 접속사를 썼을 뿐. 전체? 그럼 내가 제목을 왜 이렇게 달아놨는지가 이해가 되시겠죠? 더 잘 기억하기 위해 뇌가 있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냥 무조건 오래됐다고 지워버리는 게 아니고 주된 기억을 중심으로 봤을 때 얘를 떠올릴 때 필요 없는 정보들을 딱딱딱딱 찝어가지고 얘 없어도 이거 떠올릴 수 있더라. 이거 없는 게 낫겠네. 괜히 이게 헷갈리게 할 수도 있잖아. 이거 지우자 해서 옆에 영역을 지워버리는. 이게 뇌가 잊어버리는 방식입니다. 괜찮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진짜 오늘 그나마 어려운 거 다 끝난 거고 세 번째 건 진짜 쉽거든? 세 번째 건 정말 쉬우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고. 자, 산맥이 대륙 내부 기후를 형성하는 방식인데요. 이거 아마 2학년 모의고사에서 당신들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태평양에서 들어오는 그 습한 공기가 어떻게 사막으로 들어간지에 대한 설명이거든. 내가 일단 미국 지도를 하나 띄워볼게. 미국이에요. 그치? 미국이야. 이 지도야, 이게. 태평양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어제 이거 애들이 틀렸거든? 혹시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오른쪽은 무슨 바다죠, 여기는? 이쪽은? 여긴 대서양이지? 그치? 어제 누가 틀렸는지 얘기해 줄까? 아야, 실명은 내가 보호하도록 하고. 하여튼. 그 얘기하면 안 돼. 좀 그래. 양민성이 좀 엉뚱해서 그렇지 바보는 아니야, 걔는. 양민성 똑똑하다, 꽤. 근데 더 죽겠어, 지금. 힘들다고. 나 앞에 나와서 떠들어봐. 진짜 개 힘들어. 진짜 온몸이 그냥. 그럴까요? 근데 또 춥다고 난리 칠 거잖아, 당신들이. 오. 야, 괜찮아. 그럴까? 잠깐만. 자, 지도예요. 자, 미국이야, 미국이고, 이쪽이 태평양입니다. 이쪽이 대서양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논란은 없지? 이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태평양이잖아. Pacific Ocean. 뭐 굳이 이걸 있어 보이게 영어로 쓰나. 태평양. 저쪽에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습할까 건조할까? 당연히 습하겠지. 그치? 태평양 바닷물을 썰고 들어온 공기잖아. 당연히 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굉장히 습해요. 굉장히 습한 채로 이렇게 들어올 거야, 공기가.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이죠? 여기가 다 사막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는 안 재봤는데 이 해변에서 이 사막의 시작점까지 직선거리가 300km도 안 될 거야, 아마.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300km가 우리나라 기준에서 엄청 큰 거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여기서 뉴욕 같은 데까지 차 가지고 가면 3일 동안 운전만 해야 돼요. 그렇게 크거든, 이렇게. 그리고 300km 정도 거리 때문에 태평양의 이 바닷물을 머금고 들어오는 습한 공기가 사막이 된다는 건 사실 조금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글은 왜 여기서 들어오는 이 습한 공기가 300km라는 거리밖에 안 됐는데 완전히 사막 공기로 바뀌어버리느냐를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여기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여기 요렇게 해변가를 따라서 산맥이 하나 있거든. 이거를 편의상 산맥 1이라고 할게요. 안 적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사막이 시작하는 요 경계면에 요렇게 두 번째 산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록키 마운틴스라는 아마 부모님들이 미국 서부 여행 가시면 그랜드 캐니언 이런 데 가신 데 있잖아. 그 그랜드 캐니언이 이쪽이야. 요 안에 있는 거야, 거기가. 자, 그러면 1번 산맥과 2번 산맥이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산맥들 때문에 굉장히 습했던 공기가 이거 넘으니까 완전히 건조한 공기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보시면 산이 두 개가 있다. 산맥이 두 개였잖아. 습한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이 공기는 산에 딱 부딪혔을 때 갈 수 있는 경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내려갈 수 있나? 여기 땅이잖아. 그치? 내려갈 수는 없어. 되돌아갈 수 있나? 튕겨져서? 이것도 안 되겠지. 계속해서 공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공기가 다시 나가겠어요? 얘네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위로밖에 없습니다. 공기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그치? 자, 그리고 공기가 상승하면 기온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지. 그치? 혹시 반박하는 사람 있나? 올라갈수록 햇빛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따뜻해집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 올라갈수록 기온은 내려갑니다. 자, 공기의 기온이 내려가요. 기온이 내려가면 수분이 어떻게 돼? 수분이 머금어지나? 공기에서 수분이 이탈되죠. 아니 여기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온도가 내려갈수록 공기에 있는 수분이 떨어져가지고 비가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비가 내린단 말이야, 얘가 이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물을 여기다 뿌리고 내려가게 돼, 이렇게. 그래서 이쪽 면에 비가 와요. 요것도 내용일치 조심해야 돼요. 요쪽 면에 비가 오는 거야, 이쪽이 아니고. 자,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온다. 그럼 이미 여기 있는 공기는 여기 있었던 공기에 비해서 굉장히 건조하죠. 그치? 이 짓을 한 번 더 해야 돼. 산이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완전히 사막 공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태평양에서 출발할 때는 굉장히 습한 공기였는데 이 짓을 두 번 넘어가서 보니까 완전 사막이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괜찮죠? 요 내용입니다. 아이고. 자, 보자. When it comes to climates in the interior area of continents. When it comes가 뭐뭐에 관한 한이라는 해석이에요. 뭐뭐에 관한 한. 대륙의 내부 기후에 관한 한. 산이 play a huge role. 큰 역할을 한다. In stopping. in 동명사 뭐뭐 하는데 라고 해석하죠. 멈추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무엇을? 수분의 흐름을. 그러니까 산 때문에 수분의 흐름이 멈춰졌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A great example of this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다. 이거 지각동사 아닙니다. 이거 그냥 삼형식 동사의 수동태예요. 보여질 수 있다. Along the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서해안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서해안이었잖아. 이쪽을 지금 예시로 보여줄 겁니다. Air moving from the Pacific Ocean. 분사고요. 자, 움직이고 있는 태평양으로부터 어디를 향해서? 땅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공기는 일반적으로 가집니다. 상당한 양의 수분을. 뭐 당연하죠. 그리고 뭐 별로 어려운 문장 아니지 이거는. 그냥 쭉 보시면 되죠. 자, when this humid air moves across the land. 자, 이 습한 공기가 육지를 지나 이동할 때 it encounters the coast range mountain. 이게 아까 내가 표시해드린 산맥 1번이에요. 이게 저기 보면 이 완전 가장자리 쪽에 요쪽에 요렇게 산맥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 요게 그 1번이야. 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습한 상태였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산맥을 만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encounters라는 요 단어만 좀 잘 봐주세요. 뭐 그렇게 중요한 단어까지는 아닙니다. 마주하다, 조우하다 이런 뜻이거든. 공기가 산에 부딪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뒤에는 이게 hit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두 개 같은 말입니다. hits, encounters. 자, 그 다음에 as the air moves up
and over the mountains. 자,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산을 넘어감에 따라 it begins to cool. 시원해지기 시작한다. 냉각되기 시작한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이 냉각 과정이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잡아서 이 냉각되는 과정이 유발합니다. Precipitation on the windward side of the mountains. 강수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냉각됨에 따라 공기에서 물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강수가 내리는 현상을 우리가 다 1학년 때 본 적이 있잖아, 그렇지? 그런 얘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이 단어 잘 보세요. windward side. 저번 시간인가 토요일인가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수업하다 갑자기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통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했죠. 저게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이게 산이잖아.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얘가 넘어가서 반대쪽에 비를 뿌렸다라는 오선지가 나온 적이 있어. 근데 windward side가 무슨 뜻이냐면 바람을 맞는 쪽이에요. 필자는 분명히 비가 이쪽에 내린다고 얘기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바람을 맞는 쪽에 비가 내린 거예요. 이쪽이 아니고. 아니 그렇잖아. 여기서 비를 다 뿌렸으니까 얘가 건조하게 넘어오는 거잖아. 그치? 조심하세요. windward입니다. Once the air moves down the opposite side of the mountains. 반대쪽으로 넘어온 이후에 산의 반대쪽으로 넘어온 이후에 하고 이 반대쪽이 뭐라고 불려? leeward side라고 불리는 거야. 이쪽이 leeward예요. 산의 반대쪽. 바람을 맞지 않는 반대쪽이 leeward인 거예요. 여기는 비가 안 내립니다. 괜찮죠? 비는 바람을 맞는 쪽에 내려야 돼. leeward side라고 불리는 반대쪽으로 내려온 이후에 이 시점에 이미 it has lost, 이미 잃어버렸다. 상당 부분의 수분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다. 왜? 넘어오면서 여기 비로 다 뿌렸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공기는 건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The air continues to move. 계속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땅 밑으로 들어갈 건 아니잖아. 이쪽으로 들어가서 계속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계속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가는데 then hits. 아까 이거 encounters랑 같은 말이라고 그랬지. 마주한다. 더 높은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더 큰 산이 있는 거야. 넘어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발생했던 수분 강탈 과정이 똑같이 발생하겠죠. 더 빡세게. 이번에 산이 더 크니까. 그렇지? 더 위에까지 올라가야 돼. 더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비를 다 뺏겨. 그래서 정확히는 이거를 내가 확실하진 않아. 내가 이 물리를 잘 몰라가지고 확실하지는 않은데 얘가 애초에 상승하는 과정에서 상승하면서 비로 그 물 분자가 분리되고 가벼워짐에 따라 더 올라가고 그래서 분리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점점점 가벼운 상태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본 것 같거든. 확실하진 않아요.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아니겠지? 맞나? 물 분자가 분리되면 공기가 가벼워지지 않을까? 아닌가요? 오케이, 이거는 걸 없는 설명인 걸로 그냥 딱 있는 것만 기억을 하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만. 자, 어쨌든 비를 뿌리고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셔요. 자, 2번이나 산을 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기는 어때요? 완전히 건조한 공기가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3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태평양으로부터 들어온 공기가 어떠한 수분도 이쪽으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The second uplift. 자, 이 두 번째 상승이 이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과정, 이거. 두 번째 상승은 유발한다. 여기 cause A 투부정사 있거든? 오랜만에 너무 쉬운 지문이었지만, 유발한다. 대부분의 남아있는 수분이 to fall out of the air. 공기에서 떨어지도록 유발한다. 이 두 번째 상승이. 공기가 다 떨어지는 거야, 이제 물이. 다 떨어지고. So, by the time it reaches the leeward side of Sierras. 자, 쉽게 갈 줄 알았는데 필자가 마지막에 함정을 하나 뒀어요. By the time, 어떤 시점에 라는 뜻이죠. 타임을 선행사로 잡아서 관계부사절이 나옵니다. it부터 Sierras까지. 뒤에 문장이 완전해요. It reaches the leeward side. 이거 바람 안 맞는 반대편이라고 했지? 반대편, 시에라 산의 반대편, 즉 두 번째 산의 반대편에 도착한 시점에 문장이 완전하네요. 여기 when이 생략돼 있어요. 관계부사 when.
자, 그래서 어떤 시점이냐? 시에라 산맥의 반대쪽까지 가는 시점에 the air is extremely dry. 이건 그냥 해석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건조하다. The result is, 결과는 much of the state of Nevada. 네바다주의 대부분은 사막이다. 이 지도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서 더 볼만한 거 없지? 괜찮지? 이건 쉬웠다. 그 시간이 좀 남았는데 하나만 더 할까 우리? 4번까지만 쭉 해버리는 암살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알았어요. 일단 그러면 하고 잠깐